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주제는 건물주가 되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건물주 되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건물주입니다. 작지만 건물주입니다. 지금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다 건물주 됩니다. 주물주에 건물주라는데 건물주 되시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방법들 그런 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건물주 되고 싶으시죠? 뭐 주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다 건물주 되고 싶으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현재는 작은 건물이지만 상가주택의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1층에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룸이 하나 있고 2층과 3층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3층에 주인이 보통 위에 거주하잖아요.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세를 주고 있죠. 이 건물에는 월세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는 다 전세로 현재 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한 14년 걸렸거든요. 14년이 걸렸는데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14년 전에는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순자산이었는데 한마디로 청산하면 그거밖에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게 지금 몇 억의 자산이 되어 있어요. 거의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체 총 자산은 7배 이상 거의 8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몇십억이 됩니다. 단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게 가능하냐? 다 가능해요. 누구나 가능해요.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인천에 거주하는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기 집이신 분도 있지만 아니신 분도 있겠죠. 자기 집에 살고 계신 분들 아파트 보통 얼마죠? 아주 좀 시세가 좀 낮은 적도 있겠지만 괜찮은 적들도 있죠. 평균 제가 평균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평균 5억 이상일 거예요. 아파트가 보통 25평 이상 이렇게 보면 평균 5억, 뭐 3억 이상은 제가 볼 때는 3억 이하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한 5억으로 잡을게요. 5억으로 잡을게요. 5억이면 그 돈이면 거기 빚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이면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작은 건물은 소유하실 수 있어요. 작은 건물은 3층짜리,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건 대출 없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대출을 끼게 되면 더 좋은 자리에 더 큰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자기 집이긴 한데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을 뭐 고정금리로 해서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뭐 해놓으셨다. 뭐 그걸 상환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그 상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만약에 내가 상가나 이런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싶다. 그럼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집을 팔고 상가주택을 사시면 돼요. 또는 그냥 다가구 주택을 사시면 돼요. 또는 다세대 주택을 건물을 사시면 돼요. 근데 사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집이 서울에 가지고 계신 집이 5억인데 거기에 대출이 뭐 3억이 껴 있어요. 그러면 2억은 자기 돈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지역 외곽에 경기도에 서울 지역도 괜찮아요. 약간 변두리이긴 하겠지만 그런 곳에 건물을 최소 10억짜리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죠?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신용도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적게는 60%, 많게는 80%, 뭐 이금융까지 가면 더 많이 나오죠. 대신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저는 뭐 인천이나 경기도 이런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좀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그 건물 가격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의 건물도 있어요. 조금 높은 가격도 있고 조금 높은 가격도 구매하셔도 무난해요. 그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이 3억이 있다면 5억짜리가 3억이 있다면 상가 5억짜리 3억 끼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죠? 똑같아요. 즉 지출은 똑같아요. 이자 나가는 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그 아파트는 나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이 나오질 않아요. 자본소득은 말 그대로 가격, 매매와 매수의 가격 차이인데 그건 있을 수 있겠죠. 집값이 오르니까. 하지만 상가 건물이나 또는 상가주택 이런 건물들, 또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도 어차피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것도 자본이익은 있어요. 자본소득은 있어요. 근데 더 거기에 플러스 임대소득이 있죠. 임대소득. 그 임대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대소득으로 그 집에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그 나머지 또 차입금이 있거든요. 남은 금액. 그 금액이 나의 실소득이 되는 거예요. 즉 아파트에 사는 것만 내가 좀 포기를 한다면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 하시겠죠. 누가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몰라가 아니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하냐 안 하냐, 실천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제가 이 건물을 사고 나서 새를 놓을 거 아니에요? 2층에 새를 놓는데 2층에 전용 평수가 24평 정도 됩니다. 전체를 다 쓰는 건데 베란다까지 하면 한 25, 6평 되는데 그 집을 보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 왔어요. 그 이유는 현재 아파트에서 분양을 받아서 다른 아파트로 넘어가시는 분인데 그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나 봐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이거 얼마예요? 그러길래 제가 이거 금액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이 정도입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도 싸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주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존심? 나는 이런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이런 걸 사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좋긴 하지만 거기서 임대소득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건물은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물은 월세가 나와요. 단 얼마라도. 중요한 거는 대출의 원리금도 상환하면서 월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30년으로 말씀드릴게요. 30년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만약에 한다면 30년 동안 월세 계속 받아서 그거 받으면 30년 후에는 그대로 그냥 다 남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가 상승과 건물의 가치는 없겠지만 지가 상승, 땅값이 오르는 거는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30년도 땅값 오르는 건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한다는 거는 즉 땅을 소유하는 거고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건물이 헐고 뭔가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심지에, 대도시에. 맞죠? 하지만 아파트는 내가 그 아파트 살아요. 14층, 15층 이런 데 살아요. 부시고 지을 수 있어요? 거기 내 땅 5평이 지분이 한 5평이 내 땅 지분 5평이니까 나 여기 5평 내가 건물 짓게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주택은 집합 건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의 틀에서 좀 벗어나셔서 자신의 임대소득이나 이런 걸 좀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쪽을 생각해 보시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어요. 단 물건을 좀 찾아봐야겠죠. 나에게 맞는 것, 입지적인 거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이러셔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종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것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즉 잠을 잘 수 있는 주거인 주택과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는 상업적으로 일을 하는 건물 이렇게 우리는 그걸 합해진 건물도 있죠. 제가 지금 상가주택이니까 합해진 건물도 있고 또는 한쪽으로 아예 상가 쪽으로만 간 것도 있고 또는 아예 이렇게 주거 쪽으로 하는 쪽도 있고 제일 안정적인 거는 주거 쪽이에요. 주거 쪽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대신 수익이 가장 좀 작긴 하죠. 하지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 쪽은 수익은 크지만 좀 불안정한 쪽이죠. 공실 위험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처럼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주거의 수익도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공실 위험도 있지만 상가의 수익도 가져가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원리금을 다 상환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없어요. 중요한 건 공실이 있어도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금액을 감안하고 골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송 보시고 그런 물건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주의할 점은 건물과 땅의 가치의 가격, 그 가격과 나오는 월세의 수입은 비례하진 않아요. 즉 건물과 땅이 합해서 10억인데 거기에서 그거에 맞춰서 수익률이 5%니 7% 이렇게 나오는 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 거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